내 건 아니지만. 조금 왼쪽으로 좀 앞에. 오케이. 제가 누군지 말을 해야 되죠? 좀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너가 쳐줘. 제가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마스크는 조금 있다가 혼자 하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아, 됐어. 네.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OI웍스라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연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공간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공간을 바라보고 그 공간에 어떤 디자인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걸로 채워져야 그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브랜드 디자인, 그리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픽 디자인이랑 이런 것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연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좋고, 제가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어떤 공모전이 있는지 저도 다 아는 거는 아닌데, 저도 공모전을 이렇게 많이 나가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메인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공모전들, 그리고 어떻게 공모전을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지, 네, 그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었고 제가 아는 다른 디자이너들은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네, 그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모전은 크게 이제 공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아마 학생분들이나 이제 실무를 하시기 전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전들이 있을 텐데, 친환경 공모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 회사에서 하는 공모전들도 많고 어떤 협회에서 하는 공모전들도 많고 하는 공모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공모전은 크게 이제 꼭 나갔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학생분들이 꼭 나갔으면 하는 여러 가지 공모전들이 있지만 이 공모전은 꼭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공모전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코시드에서 개최하는 이제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코시드 공모전이라고들 흔히 얘기하죠.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인 공모전이라고 불리는 한국 인테리어 대전, 그리고 공간그룹에서 진행하는 국제 학생 건축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웬만하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코시드 공모전을 나가서 상은 받지 못했는데 입선은 했죠. 근데 이제 공모전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상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공모전을 일단 한번 하게 되면은 많은 기술을 터득하고, 그리고 이제 경험이 그냥 한 번에 훅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장점이 있어서 저는 좀 공간이나 실무를 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공모전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공모전은 사실 공모전일 뿐이어서 그 공모전에 집중을
이제 가장 많이 해야 되고. 잠시만요. 네. 공모전 어떻게 준비하느냐? 정신 차려서 한다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 공모전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나열해 주시면 네.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전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팀 구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랑 그리고 어떻게 잘 맞는 사람들이랑 공모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게 가장 일단 첫 번째로 팀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그 팀 안에서 이제 담당하는 업무를 배분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공모전 전에 이제 다룰 수 있는 툴들이나 그리고 공모전 최종 그 완성물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먼저 그 공모전 주제에 맞는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세우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이나 그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레퍼런스를 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프로젝트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뛰어나지 않아서 심사위원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 공모전을 준비를 하고 완성물을 내고 나서 몇 년이 흘러서 나중에 가끔씩 그 공모전을 보게 되면은 제가 만들었던 공모전 작품을 보게 되면은 좀 이불킥 나올 정도로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나중에 후에 봤을 때도 퀄리티가 뛰어나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전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3D 툴이나 그리고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 뭐 다른 여러 가지 건축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팀원 중에 그 툴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좋고, 있으면 너무 좋고, 그리고 어쨌든 공모전은 최종 완성물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완성물이 일단 뛰어나야 되거든요, 시각적으로. 근데 이제 많은 학생 공모전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이디어로 승부를 한다,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모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다 뛰어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랑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심사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얼마나 그 최종 완성물이 뛰어나게 나오느냐를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 공모전 하는 것도 이제 이번에 잡지나 이제 인테리어 대전이나 코시드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학생 건축상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부분 스페이스나 인테리어스나 이런 잡지에 항상 실리게 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있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시각적으로 대부분 다 뛰어나고, 근데 그분들이랑 그런 시각적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얼마큼 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다 만들 수 있나라는 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모전은 사실 주제가 나오잖아요.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에 맞는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거를 이제 공모전을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 프로세스 계획을 계속 세우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면 심사위원이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은 그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끼리 이제 아이디어를 막 세우고 어떻게든 그 주제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에 고민이 된다면은 이제 학교에 교수님들도 많고 하니까 꼭 그 교수님들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공모전은 이게 돈을 받고 하는 상금이 있지만
클라이언트와의 돈을 받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시선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기 늪에 빠져버리면은 심사위원들의 눈에는 절대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의 눈에 맞춰서 공모전 주제나 이런 것도 할 때 명확하게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그런 계획들이 나중에 되게 틀어질 때가 있고 많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트들을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뭐 하나의 주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컨셉을 물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겠다. 근데 이게 주제가 맞다. 이렇게 해서 하나만 가지고 하시게 되는 것보다 물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뭐 산도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염두를 해두고 공모전을 그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의 주제만 설정해 놓고 그 컨셉만 계속 시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그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공모전이 문제가 없으면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 텐데 어쨌든 문제는 무조건 발생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알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의 주제로만 하면은 나중에 큰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고생하는 게 생각이 난 건가요? 갑자기 고생이 생각이 나서. 네. 그 공모전에서 그 기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심사위원들의 눈을 홀릴 수 있는 시각적인 그쵸. 어떤 아웃풋이 좀 있어줘야 네. 그래야 눈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이제 스캔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아이디어는 사실 요즘 학생들 아이디어 굉장히 좋아요. 저도 뭐 벌써 학교에서 한 15년째 수업을 하고 있지만 네.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항상 그래요. 그쵸? 저는 뭐 그렇게 하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자가 제 유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줘. 그런 어떤 말씀하신 어떤 기능적인 툴이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미지를 서치하는 능력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키워놔야 공모전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들을 좀 파악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니즈를 통해서 이 주제를 던졌는지에 네. 대해서 파악을 한다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잘 보입니다. 네, 준비를. 이거 편집하실 거죠? 아니, 나 그냥 갈 건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새끼 뭐야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새끼는 연철맨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뭐 좀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서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이제 시각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처음에 작업물을 이제 공모전에 제출할 작업물을 준비를 하실 때 뭐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시각적으로 되게 봤을 때 이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시각물이 막 완전 초보자가 만든 것처럼 나오면은 심사위원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최종 완성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만약에 그 설계를 맡길 거면 아이디어가 훌륭해도 그 최종 완성물 작품까지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시각물을 처음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시각물들을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뭐 건축 뭐 공모전을 나가게 되면 대부분 파넬들이 주가 되겠죠. 거기에 3D는 어떻게 뽑아냈고 뭐 텍스트 라인은 배치를 어떻게 했고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배열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뽑아냈고 이제 3D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이미지까지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외국인이 들어가는지 한국인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투명한 그림자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완전 한국적인 공간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전혀 생뚱맞은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되게 한국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도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다 그 조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공모전을 나가면은 근 5년간의 공모전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디자인들 최종 완성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뭐 최우수상뿐만 아니라 모든 그 참여한 학생들의 그 작품들을 다 보고 분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최종 시각물이 나왔을 때 되게 허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좋은 그 레퍼런스를 수집을 하실 때 이미 있는 좋은 회사들, 좋은 건축 회사들이나 그리고 잡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뽑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설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풀어내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크게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 단계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컨셉을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컨셉을 구성을 하고 그거에 맞는 디자인 키워드들을 뽑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 원리들을 이제 설정을 해놓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 사실 그 아이디어를 풀어내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컨셉을 말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컨셉이 시각물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 이제 만약에 이제 최종 완성물이 인테리어다, 공간이다 그러면 거기에도 그런 컨셉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컨셉을 반영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 원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 어떻게 구축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거든요. 만약에 디자인 원칙을 구성을 해놓지 않으면은 추후의 완성물이 전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컨셉이랑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컨셉을 어떤 디자인 원칙을 설정을 해서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이제 IF 디자인 어워드는 이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A 디자인 어워드, 그리고 IF 디자인 어워드 이렇게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 회사가 거기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는 제주도에 있는 카페고요. 그래서 건축이랑 공간이랑 인테리어 부분이랑 다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한 프로젝트고 저희는 이제 주로 그래픽이랑 브랜딩이랑 전체적인 카페에 대한 컨셉을 설정을 하고 이제 인테리어 저희 선배님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완성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주도는 처음에 이제 현장을 갔을 때 이제 제주도 프로젝트를 저희가 의뢰를 받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면은 제주도랑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세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형상들에 대한 레퍼런스라든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어떤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설정을 했거든요.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막상 이 제주도 이 현장을 가보니까 그때는 이제 건축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자연 경관들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냥 굳이 저희가 손대지 않아도 여기는 되게 유명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해야 그 주변 지역이랑 얼마나 다 잘 어울리고 얼마나 그 제주도의 그 자연을 그대로 이 카페 안에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주도에 갔을 때 지금 이제 현장의 모습은 지금 이제 완공된 모습이고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건축은 다른 회사에서 담당을 했지만 이제 제가 했던 업무는 이 건축이랑 인테리어랑 이걸 하나로 전체를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카페도 브랜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 브랜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카페를 방문을 했을 때 경험을 어떻게 가져가냐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곳을 방문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제주도 돌담이 앞에 형성돼 있고 주변에 이제 바다가 펼쳐져 있고 이런 현무암들이
이런 현무암 암석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풍경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풍경들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대입해 보다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클라이언트 분께 조금 이제 시간적인 양해를 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설정을 했죠. 그래서 혼자 다시 제주도로 가서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제주도의 자연을 그대로 이 카페 안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자연 그 자체로 인테리어, 건축, 공간 이게 세 가지가 다 융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 공간들이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세 개의 프로세스가 이제 건축, 인테리어, 브랜딩 이 세 개 프로세스가 다 다르게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최종 완성물은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게 그냥 결국에는 제주도 자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지만 가장 제주도와 어울리고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의 자연을 그대로 이 카페 안에 이제 담아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이거에 있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용자들도 이제 고객이라 그러죠. 이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카페를 방문하게 되고 어떻게 카페에서 쉬는 그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연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해안도를 따라서. 그래서 그 해안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하는데, 그 쉬어가는 공간에 이 제주도 이 카페를 방문을 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봤던 모든 그런 제주도 자연들이 이 카페 안에서도 좀 상호작용 될 수 있는, 유기적으로 계속 카페 안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야 조금 이제 더 그 제주도를 내가 계속 제주도에 있구나 하는 경험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장 많이 분석을 해서 진행을 했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는 이쪽 제주도 동쪽의 신산리에 위치했던 곳이고요.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화강암 그 현무암 암석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고,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제주도 돌담들이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곳들을 이런 사이트에 있는 곳을 가장 많이 보였던 게 제주도 돌담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이트가 가진 장소적인 특성을 조금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자연이랑 사용자가 상호 관계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는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겠지만 이제 자연적인 언어인 바람이랑 돌의 물성을 이제 이 브랜드를 표현하는 고유의 경험적 언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바람이랑 돌을 이제 살리는 방식으로 설정을 했고, 카페 안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제주도 자연을 느낄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조화롭게 이어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카페의 이름은 아웃 오브 오디너리인데, 그냥 뜻은 그냥 자기의 일상에서 떨어져서 뭐 이제 여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들도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네이밍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기는 신기하게 이제 아웃 오브 오디너리니까 이렇게 O 이렇게 세 가지 철자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그냥 아오오라고 카페 네이밍이 설정이 됐고요. 플레임은 이제 아웃 오브 오디너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정했던 디자인 메인 모티브는 제주도 돌담이고 제주도 돌이고 이렇게 설정을 했고, 이제 인테리어 안에서는 제주도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거 담당은 이제 저희 선배인 논스페이스 신 대표님께서 그거를 담당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설정은 이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컨셉을 설정을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이 공간을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제주도 돌담이라든가 이 현무암의 이 재질감 이런 물성적인 측면들을 조금 더 분석을 했고요. 그런 느낌들이 카페 안에서도 자유롭게 적용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도 돌담은 이렇게 그냥 간결한 라인으로 하나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제주도의 그 돌의 재질감들은 이런 텍스처들을 저희가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카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도록 하였고, 이거 메인 로고는 바람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퍼질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의 바람, 제주도에서 부는 바람이 로고에 맞닿아서 이렇게 바람이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설정을 했고, 그거에 맞는 디자인 원칙들에 대한 키워드들, 간결하고 직관적이고 뭐 감각적이고, 그리고 이게 유니크하고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디자인 원칙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로고 타입은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요. 이제 로고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카페 같은 경우는 로고가 하나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되는 거에 따라서 뭐 커피 컵도 있고 뭐 명함도 있고 뭐 메뉴택도 있고 메뉴판도 있고 간판도 있고 사인볼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융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로고 타입만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로고 타입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카페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비주얼 원칙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런 비주얼 원칙들, 이런 비주얼 설계들이 발전을 해서 전체 이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다 제주도 돌담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설정을 한 디자인 모티브나 디자인 컨셉들도 다 제주도의 돌이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제주도 돌에 대한 형상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거에 대한 비주얼 원칙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컬러나 이런 것도 이제 상세하게 컬러 프로세스를 설정을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재질감, 뭐 현무암의 질감들이나 여러 가지 질감들을 설정을 했고, 현무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종이 질감까지도 저희가 이제 매트 블랙이라는 종이 재질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의 돌을 표현할 수 있는, 왜냐면은 카페에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뭐 커피 컵이라든가 뭐 명함이라든가 메뉴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이 인쇄물이잖아요. 종이 인쇄물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제주도의 돌에 대한 이미지들을 담고 싶어가지고 검정색의 매트 블랙이라는 이제 종이 재질까지 설정을 해가지고 전체 하나의 처음에 설정했던 하나의 컨셉이 계속 끝까지 이어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종 시공이 된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화장실의 모습도 그냥 밖에 제주도 자연이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이렇게 화강암 이미지들, 현무암 이미지들을 살려서 설정이 되었고, 저희가 설계한 로고는 최종 로고의 메인 이미지들은 이런 이미지들로 이게 가장 큰 컨셉 모티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주도 카페 아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돌의 이미지로 이렇게 형상을 그래픽 작업을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카페에 모든 사용되는 카페 애플리케이션들은 전부 다 이제 제주도 돌의 형상을 넣어서 사람들이 카페 컵을 집었을 때 그냥 일반 종이컵이 아닌 제주도 돌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조금 안겨주고 싶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작업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카페에 배치된 명함이라든가 스티커 같은 거였거든요.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돌 같은 거를 내륙으로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공항에서 많이 걸리곤 하잖아요. 그 현무암 가져갔다가. 그래서 그런 사용자의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 이제 좀
카페에서 가져가는 작은 뭐 스티커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의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앞에 설정했던 그 그래픽 이미지들 설정했던 비주얼 원칙에 따라서 이제 메인 명암 맨 윗부분에 이렇게 칼로 잘라서 이제 이런 형상으로 제주도 돌담의 형상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명암마저도 제주도 돌담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설정을 했고, 요거는 이제 메뉴판은 이제 기능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설정을 했고, 커피 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돌 형상들을 담아낸 컵을 디자인했고, 카페 메뉴 택도 이렇게 제주도 돌담을 형상화한 메뉴 택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문하는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는 스티커들을 설정을 했고요. 스티커들은 이렇게 자신의 캐리어 가방에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이제 제주도 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스티커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쇼핑백 부분도 끝에 라인에 맞춰서 돌담의 형상화를 넣었고, 이런 식으로 에코백도 이렇게 다 제주도 돌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된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잠시만요. 이거는 컵 캐리어 같은 부분이고, 이제 거기 카페 아오에 적용된 이제 사인물의 모습인데, 저희가 설정했던 로고 타입이 기능적으로 좋았던 로고 타입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주도 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공을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었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실제로 구현하기에 있어서 이렇게 사인물로 형태적으로 만들기에 있어서 좋은 로고 타입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자 형식을 통해서 그림자가 이제 이 사인물을 비췄을 때 나오는 저 그림자의 형상이 저희가 설정했던 로고 타입의 그런 거친 재질의 질감들이랑 그런 것들 표현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사인물은 이렇게 설정을 했고, 이거는 카페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여러가지 포스터들도 설정을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인물, 그리고 이제 이 카페를 사용자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어떻게 홍보가 돼야 되고 어떻게 그래픽이 표현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저희가 정의를 내렸고요. 실제 완성된 인테리어의 모습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 자연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가 설정이 됐고, 여기 위에 이거는 이제 마하 재질인데, 이제 카페 문을 열어놓으면은 바람에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제주도 바람을 이렇게 피부로는 느낄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이미지를 치환을 해가지고 바람이 불 때 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바람을 시각화했다고, 바람을 이제 시각화한 그런 오브제가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고, 이제 인스타그램 설정한 것들. 그래서 메인 카페는 이렇게 인테리어가 설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마의 재질의 이런 느낌도 앞에 설정했던 이런 카페 애플리케이션에 설정했던 이런 제주도 돌담의 형상들이랑 조금 통일된 느낌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 이게 다 이렇게 차르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리고 카페 바로 앞에 돌담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정했던 카페 컵이 돌담을 형상화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그대로 유기적으로 계속 상호 관계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대나무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인테리어로 봤을 때 다 바다에 앉고, 이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앉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를 바라보고 앉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제주도 자연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페 자리가 주는 그 이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페는 여기에 앉아서 제주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석진 자리에도 자연적인 요소를 배치를 해서 어디에 앉든 사람들이 제주도 자연을 느낄 수 있을 그런 공간들을 진행했고, 네, 이렇게 완성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브랜딩화해서 네. 그것을 이제 IF 되게 디자이너가 어렵네. 했는데 네, 잘 됐죠. 잘 됐죠. 네네네. IF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심사에 대한 피드백이 와요. 네가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이 정도를 받았고,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가장 적게 받았고, 그런 종합적인 점수 평가의 차트가 오는데, 그 IF 심사를 받게 되면은 그거에 관련된 피드백 차트가 와요. 그러니까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형태적으로 이제 뭐 이쁜가 멋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건 당연히 있고,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다른 것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차트가 오는데, 저희가 점수를 많이 받았던 부분들은 형태적인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브랜딩 요소들에서 제주도 돌담을 다 표현해냈고, 그리고 심지어 명암마저도 그 작은 요소들마저도 작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돌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점수를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너무 일반적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 가장 이 5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가장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어떤 부분에 힘이 되어서 이거를 다른 것과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5가지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저희가 처음에 설정한 컨셉이 그대로 모든 부분들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형태적인 부분이나 차별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내고 나서 저희가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결국에는 처음에 설정한 컨셉들이 얼마나 단순해야 되고, 그 컨셉들이 어떻게 이 카페에 필요한 모든 경험적인 요소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 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언을 영상 다시 보세요. 그 조언을 좀 몇 가지 얻으려고 하는, 이 영상은 사실은 지금 보시면 4학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6팀이 있어요. 6팀이 공모전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6팀 중에 4팀은 김명건 교수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건축을 4팀이, 아니 그분은 왜 이렇게 무서운 분이 있어? 아무튼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도시적인 맥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언을 얻으려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됐을 때 해주시고, 2팀이 지금 인테리어 파트로 저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컨셉이 2개가 있어요. 그 컨셉에 대해서 잠깐 조언을 좀 해주시면 그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화랑대역 아시나요? 그 화랑대, 실제 육군사관학교 앞에 화랑대 네. 구역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구역이 지금 이제 그 리노베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뭐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화랑대 역사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이나 역사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추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학생들은 어떤 시간의 개념을 그 시각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면서 그 대지를 화랑대 역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 그다음에 현재, 미래. 근데 현재는 사실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과거가 되고 있고 미래는 계속 현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시각화되는 디자인을 좀 원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시각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능적으로 아니면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예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뭐 물론 이제 개념적인 부분에서 설명해 주셔도 좋지만 그것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그 아이들의 폭행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들은 분명히 그 선생님들한테 있겠지만,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공간이 주는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그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리적으로도 변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잡아서 그 어린이집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함부로 대하는 선생님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선생님들을 그 불러서 다시 이제 그 어떤 뭐 교육이나 아니면 감성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치료센터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고 있어요. 좀 조언을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제 화랑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화랑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시각화한다는 게 가장 초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을 시각화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어렵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가장 정작 중요한 것들은 이제 형태적으로 얼마나 이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좀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적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회절의 방식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완성됐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시간을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 작품들을 이제 보시고 어떻게 표현을 해냈는지를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차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그런 드는데. 측면에서 이제 조언을 했던 것이 일본의 나오시마 섬에 가면 네. 지중미술관인가요? 거기 가보면 그 방문했던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녹음을 시켜놓고 그걸 아카이브로 저장을 해놔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네. 심장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토리텔링을 보면 몇 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가서 심장 소리를 녹음을 해놓고 가셨는데 그게 아카이브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나중에 자식이 거길 다시 방문해서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들으러 간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미술관이 굉장히 떴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 얼마 전에 이제 4학년 친구들이 이제 자료조사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서서문에 서서문 송지가 있어요. 지하에다가 공간을 좀 펼쳐놨는데 지하 공간이 꽤나 멋진가 봐. 저도 못 가봤는데 이제 사진을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그 성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의 흔적들을 좀 시각화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언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앞에 얘기했던 나오시마 섬의 그 시간의 흔적을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계속 그럼 그게 최종 그런 것들이 다 인테리어에 표현이 돼요. 그렇죠. 다 표현이 돼야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안 그래도 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기념관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린이집 기획이 되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우선은 아예 이제 공간이 조금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을 대부분 보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어린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모든 공간들이 이제 뭐 예쁜 그림들이나 이런 거는 이런 것만 벽에 붙어 있고, 어린이집이면은 가장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본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보면은 뭐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만 그냥 한쪽에 이렇게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의 위치라든가 뭐 문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의 그 척도에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일단 저는 그게 조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공간이 주는 중압감이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설계가 되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 문도 좀 작게 될 테고, 창문의 위치도 다르게 될 테고, 이런 난간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다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편안하고 익숙한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어른들에 대한 행동 패턴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 공간이 정말 작고 아기자기하고 어린이들한테 초점이 맞춰진 공간이라면은 어른들이 조금 공간이 주는 그 중압감으로 인해서 좀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게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행동 패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른을 위한 현재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 근데 단순히 그게 이제 뭐 벽에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붙어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들이 몇 개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책상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모든 종합적인 것들이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천정, 벽, 바닥,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문이라든가 뭐 출입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린이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이제 행동 패턴으로 좀 풀어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당연히 사용하기 편한 공간이고, 이 공간을 어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어린이들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시선들도 어린이들한테 초점이 맞춰질 테고, 모든 예를 들어서 이제 난간을 잡으려면은 어린이들의 난간이 잡혀져 있으니까 어른들도 그 난간을 잡으려면 저절로 어린이들에 대한 시선이 맞춰질 테고, 이게 저절로 좀 이제 어른들은 키가 크잖아요. 어린이는 키가 작고. 근데 이제 어린이들의 공간이 초점이 맞춰졌으면 저절로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의 초점에 맞춰져 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그런 행동 패턴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을 때리는 선생님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괴리 때문이죠. 아이하고 그 어른의 시선에 대한 괴리가, 네, 그렇죠. 너무 그게 크죠. 일치가 된다면 네. 그런 일들은 쉽게 나오지는 않겠다. 네. 그래서 아예 너무 어린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프로세스를 풀어갈 때 이 둘이 교감하는 그 시선의 위치가, 그 크기가 있다. 이 크기를 서로 맞추면은 이제 풀어가는 거죠. 컨셉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촉도들을 다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랑대 같은 경우는 너무 철학적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디자인 일이 참 고되고 힘들기도 하고, 특히 공모전을 준비하시면은 마지막 3달은 그냥 밤새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거의 집에를 못 갔고 뭐 어린 나이였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모든 프로젝트를 맞이를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번에 바뀌어 있거든요. 컴퓨터도 막 잘하고 있고 막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힘든 디자인 공모전이지만 꼭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추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제대로 된 게 맞아요?